저는 제가 제 책에 쓴 것처럼 그 국공립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 100% 그리고 나머지는 수시란 이름 붙일 것도 없이 입시 자율화를 해야 된다.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. 그 경희대학교만 한다 하더라도 보면은 그 굉장히 대학에 경쟁력 있는 좋은 과들이 있고 뭐 이런 과들 같은 경우에는 정원도 자유롭게 대학에서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곳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대신 이제 대학의 책임은 이제 강화되겠죠. 지금까지 재정 지원이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는 등록금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영리 사업을 사실상 영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체 자금을 좀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런 게 있어요.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기부금 입학 같은 것도 이게 나올 테고 기부금 입학이라는 건 미국 대학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두지는 않아요. 그래도 입학하는데 100만 달러 이런 건 없어요. 다만 입시에 다양하게 검토하겠다. 뭐 이 정도. 그러니까 기부금을 낸 사람들이 그걸 적으면은 적당히 검토하겠다.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. 저는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활성화될 수 있다 봐요.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길이 뚫리게 되면은 학교는 좀 더 도전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. 제가 제 책에도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대학교 있을 때 가장 놀랐던 친구가 팔레스타인에서 온 친구였는데 그 팔레스타인 친구는 제가 왜 뽑았는지 몰랐다니까요. 처음에 하버드에서 왜 얘를 뽑았을까. 저보다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과학도 못하고 다 못해요. 뭐 이런 애를 뽑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3학년쯤 돼서 걔를 다시 다른 수업에서 만나니까 저보다 다 잘해요. 왜 얘를 뽑았을까 나한테 봤더니 얘는 자기가 에세이에 그걸 썼다는 거잖아요. 팔레스타인인데 그 당시엔 팔레스타인 국가도 아니었어요. 자치정부 시절인데 팔레스타인이라는 내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. 나 진짜 꼭 하버드대 가고 싶다. 그걸 썼다는 거예요. 거의 무슨 뭐 우리로 따지면은 일제강점기에 그 프린스턴을 유학 갔던 이승만의 뭐 이런 거잖아요. 거의 조선이라는 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하니까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실제 근데 하버드는 걔를 뽑을 만한 여유가 있는 거죠. 쟤는 등록금 하나도 안 낼 것 같은데 나중에 저런 놈이 나중에 팔레스타인 돌아가면은 속된 말 한타까리 해야 않을까? 하버드는 거기에 투자하는 겁니다. 네.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친구는 우리가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우리 학교의 그 위상을 높이고 하는 데 큰 도움 될 것 같아요. 혹시 모르죠.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줄 알고 뽑았는지도 하버드에서 입학사정관들이. 제 에세이는 그거였거든요. 저는 이공계이지만은 그 당시에 지금 시진핑 이전에 후진타오가 이제 주석이었을 때인데 후진타오 원자바오 이런 사람들 중국의 지도부가 가장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공산당 사상교육은 기본이니까 전부 다 전공이 무슨 뭐 수리공학과 그러니까 댐 만들고 이런 거 화학공학과 뭐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은근히 중국 지도자들 중에 이공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. 그러니까 난 중국은 저런 게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경제 발전이 이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.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도 언젠가는 이공계 출신 정치인이 좀 주류로 활동했으면 좋겠다가 제 에세이 내용이에요. 저는 오히려 그때 전혀 당대표 되는 저는 상상 못했지만은 어쩌면 하버드 입학사정관은 워낙 업이 그거다 보니까 봤을지도 모르겠어요. 그거는. 저도 그런 것이 사회에서 수시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가져야 될 어떤 지향성인데 수시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. 도대체 어떻게 팔레스타인 친구가 들어온 공정성을 그 시점에 입증하겠습니까? 대신 그 공정성이라는 거는 한 10년, 20년 정도의 터울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 그 입시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은 그때 성공했나 안 했나 판단할 수 있겠죠. 그럼 저는 그렇게 자율화되고 또 그리고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수능 2번 보는 얘기를 했던데 이거 뜬금없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 책에서 본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수능 2번 보는 거는 전 재수 문화를 없애고 싶어서 그래요. 재수라는 것이 사실 본인이 가진 실력보다 입시 성적이 안 좋았을 때 다시 시험을 한 번 더 보는 형식으로 재도전하는 거고 그 제도에 지금까지 근데 우리나라 전세제도처럼 참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제도 비슷한 거거든요. 아예 그러니까 복수지원을 확 열어젖히고 그리고 그 수능을 차라리 전 2번도 아니고 아예 여러 번 그리고 꼭 고3 때만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어느 연령에서나 볼 수 있게 만들어버리고 예를 들어 한 시험 성적은 이제 어차피 그 표준 점수로
2년 정도까지 인정해준다, 3년 정도 인정해준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의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라는 게 상당히 좀 사라질 수 있어요. 왜 꼭 모든 고3이 수능 공부로 그 획일화된 어떤 고3 시절을 보내야 되나요, 보면은? 어떤 사람은 고1 때 본인이 필요한 어떤 학업 수학 능력을 다 가지고 그게 뭐 월반이나 속진이랑은 약간 느낌이 다른 건데 그 수능도 분절을 할 수 있다 보거든요, 저는. 분절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의 SAT 시험이 그랬던 것처럼 뭐 수학 따로, 국어 따로, 이거 뭐 언어 따로 이렇게 해서 수리 따로 이렇게 해서 영역을 나눠가지고 나는 2학년 2학기 때는 언어만 미리 봐놓을 거야.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저는 그렇게 하면 수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두 번이 아니라 아예 분절해가지고 여러 번 볼 수 있는 방식을 저는 선호를 합니다. 미국식으로 그렇게. 저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고3 때 가가지고 본인이 선택에 따라서 뭐 그래서 자유로운 과외 활동을 하든지 그래야 오히려 수시 때 본인을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입시에 대한 부담이라는 게 분산이 돼야지. 그게 아닌데 어떻게 연구실 가가지고 논문 쓰고 이렇게 합니까? 그거는 그걸 했다니까 이상한 거지.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은 조민이 그 한영외고 나왔잖아요. 그 대학 입시 원서에 논문 쓰는 문화를 처음 창조한 게 저랑 제 친구들입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유학을 가는데 보통은 제가 이제 2002년도에 유학 원서를 썼죠. 근데 2002년도에 그 전까지는 보통 미국 유학을 가는 학교들이 대원외고나 아니면 외고 계열에서 많이 갔어요. 한영외고 되는 그런 학교들은 가면서 이제 영어 성적 이런 거를 이제 막 강조해서 갔었고 저희가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유학을 가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희 학교에서 하던 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원서를 낸 거예요. 그래서 과학고등학교는 그 집중 탐구라고 1년에 그 2개씩 자기 알아서 연구한 다음에 논문도 아니고 보고서를 써서 내는 게 있어요. 근데 이게 또 보고서가 논문 양식에 초록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걸 번역해서 냈더니만은 그 해 입시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.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 MIT를 보낸 학교가 돼버렸어요. 4명이 MIT 가고 2명이 하버드 가고 3명이 스탠포드 가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한 학년에 140명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외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. 저는 저것들이 뭐냐 영어 성적도 다 낮은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문과 학교들이 전부 다 과학 논문을 쓰는 트렌드가 생겼어요. 그래서 사실 조국 씨는 알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작은 저였다. 그리고 저희 그 서울과학고등학교 13기가 유학 가면서 외국어 벤치마킹한 것이 거기까지 간 것이다. 조민 씨랑 저랑 나이 차이가 안 날걸요? 88년생인가? 87년생인가? 92년생. 아, 조민이? 예. 그렇게 맞나? 2년생. 하여튼 그때 그 이후로 생긴 트렌드 때문에 그렇다. 조민 나이가 좀 나겠구나. 그 트렌드 때문에 문과에서 연구실가 논문 쓰는 그 외고의 희한한 전통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간 사회에 전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. 지금.